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한 가운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면세점, 화장품주 등 관련주들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 대박스쿨에서 전문가님이 강의를 통해서 이 춘절 수혜주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강의 보셨던 분들은 오늘 일장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미래를 전망하고 또 분석하는 좋은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도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밤에 내일장의 정보들을 정리해드리는 적풍 전문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 대박스쿨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일정을 체크해드렸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정리해드리고 있고 오늘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면은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 좀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또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게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잘 올라가고 했었습니다만은 항상 좀 먼저 잡아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중국 소비주 얘기를 드리고 나서 분명히 다음 주쯤 되면은 여기저기서 아주 그냥 중국 소비주를 극찬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오늘부터 좋은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드렸던 전략들대로 한번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좀 더 색다른 테마를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번에 보셨죠? 정부에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강하게 언급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급등을 했습니다. 남북 경협주, 한반도 비핵화 얘기 나오고 나서 남북 경협주 급등했죠. 그리고 수소경제 강조하고 나서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죽지 않고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저는 거기서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했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던 업종들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 타이밍이 온 그 업종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내용들을 좀 여러분께 전달 드리면서 종목 진단 최대한 좀 많이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상단에 있는 문자 번호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이번에 명절도 다가오는데 과연 이거 가져가도 될까? 오늘 제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단을 또 해드릴 거고요. 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봐드렸던 부분들, 종목들 몇 개 빠르게 좀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문자 받고 그리고 우리 강의 내용들 짧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보시면은 자, 우리 어제 문자를 받고 좀 진단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수소 관련주가 있었었는데 여기 뒷자리 4108님께서 보내주신 것 중에서 EM코리아 요 종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께서 이제 수소차 대장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너무 떨어지네요. 손절해야 하는지요라고 주셨는데요. 오늘 손절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니까 오늘 주가가 장중에 좀 좋은 모습들이 나와가지고 일단 EM코리아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주식을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를 알려면은 선을 두 개를 그려보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산 주가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EM코리아도 그런 식으로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오늘 매도를 안 하셨다면 제 전략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소차, 수소경제 관련주를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전략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좀 띄워주세요.
EM코리아라는 종목을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제가 12월 한 2주차, 3주차쯤에 대박스쿨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 매매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수익률이 뭐 2배 이상은 발생했을 만한 거의 100% 이상 다 올라갔거든요. 그죠? EM코리아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을 때가 뭐 크리스마스 전전주 정도로 기억을 하니까 뭐 그때 가격이 한 4,000원대만 잡았다 하더라도 최근에 11,000원까지 올라갔으니 100%가 넘는 뭐 120%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가는 주가였는데 그때 그렇게 저점을 만들고 올라와서 주가가 이제 11,000원까지 갔다가 꺾이는 부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패닉이 왔습니다. 아니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변에 너무 정보가 풍부하고 사야 되는 명분이 넘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흔히 막말로 개나 소나라는 말을 쓰죠. 누구나 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왜 옛부터 제가 주식 격언 중에서 가장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 있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선을 딱 그려보면은 자, 가장 위에 11,150원에다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저점, 최근에 있었던 저점에다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저 바닥은 대략 한 3,300원 정도가 바닥이고요. 고점은 1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9,500원대 사신 분들은 저평가 구간에 산 거예요? 고평가 구간에 산 거예요? 딱 보시면 아 상당히 고평가 구간에서 들어갔구나. 그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살 수도 있어요. 저도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구간에서 편입을 하셨을 때는 내가 매수한 가격을 위협한다든지, 그죠? 분명히 수익 구간도 있었을 텐데 가격을 위협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손해보지 말고 일단은 본전에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빨리 매도를 못하면은 나중에 주가가 쭉 내려와가지고 저점을 딛고 또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상투를 잡았다. 고점에서 물렸다는 게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EM코리아 보니까 다행히 어제 좀 급락이 나와서 사실 저는 어제 종가쯤에 장중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수소경제 관련주가 전부 다 급락하는데 이거 내일장 단타 구간 나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초 대비해서 8% 올라가면서 단타 구간들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은 아직 살아있는 테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날려버릴 구간들은 아니지만 매수가를 위협하거나 할 때는 첫 단추, 첫 번째 매수 단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수를 타이밍 좋게 음봉해서 잘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도 제가 볼 때는 수소경제 관련주가 소폭이지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보니까 매도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거의 EM코리아가 5거래일 연속 순매수 들어오다가 음봉으로 순매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이제 투자자들은 매도를 들어갔고 기관들은 저가 매수 들어가서 사모펀드 쪽에서 단타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수급들은 머지않아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손실을 좀 줄인 상태에서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내일장 만약에 비중을 안 알려주셨는데 비중이 너무 크다. 그러시면은 내일 무조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운 좋게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고 일단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추후에 눌림목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단기 관점으로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 전략 봐드렸고요. 아마 대부분의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전략 잡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다면 문자 그리고 전화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일단 보고 문자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께 또 준비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또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 며칠 우리 시장의 테마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없었잖아요. 그죠? 3대 강한 업종. 첫 번째는 우리 수소경제, 두 번째는 남북경협, 오늘 올라갔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선 후보 관련주.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뭐가 좋다더라 하면 올라갔었는데 요즘에는 대통령이 언급을 하시고 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그러면은 그 관련주들이 반드시 올라갑니다. 제가 작년부터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의 정책주를 보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그거를 많은 분들이 이제 체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이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만이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정부의 정책과 맞서는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올해 저는 어떤 걸 관심을 갖고 있냐면요. 대통령 신년사에서 나왔던 정보들, 그리고 최근에 여러 회의들에서 나왔던 부분들인데 실제 주가에 반영이 덜 되었거나 앞으로 오랫동안 보실 만한 내용들을 요약을 했고요. 오늘은 제가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해요. 사실 미세먼지 관련주를 제가 대박스쿨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주 전입니다. 2주 전 이제 월요일 시황방송을 통해서 제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 일정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제 14일 날이었죠. 그때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의 미세먼지 막 불어오면서 미세먼지 막 어플 보니까 빨간불 들어와 있고 전국이 이제 그랬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뭐 마스크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 이런 소문이 좀 들렸었고 그리고 나서 뭐 날씨가 좋았다 나빴다를 좀 반복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약간은 잊혀진 종목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미세먼지라는 것을 뭐 혹한이나 폭염에 거의 준하는 그런 재난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쪽 관련주는 짧게 볼 만한 이슈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과 또 지금 이제 최근에 중국과의 어떤 그런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언급만 해도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실천하겠다는 얘기죠. 또 아까 전에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또 선진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어떤 뭐 환경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했다면은 이제는 우리 과거에 했던 것들 해서 안 되면은 새로운 거라도 도전을 하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나라 그 한국 그 교육 자체가 이런 상상력 자체를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회가 아닌데 저런 것들을 주문했다는 거는 굉장히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 저는 첫 번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이죠. 바로 오늘 또 일정들이 있었는데요. 한중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오늘 있었었고 아직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내용들로 돌아가 보면은 요거 다음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들을 제가 키워드만 한번 모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어떤 정책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들 중에서 키워드를 한번 모아놓고 그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한번 노려보세요. 특히 이제 뭐 몇 날 며칠 날 일정이 딱 끝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별 볼 일 없는 테마면은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남북 경협. 지금 우리나라 북한이랑 경제협력 못 하고 있죠.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 계속 봐야 되는 테마들은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사야 수익률이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미세먼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수준의 대처를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어떤 회의들 통해서 나왔던 키워드들 보면은 수소차, 수소버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올라가는 거죠. 작년부터 문 대통령이 본인은 수소차 홍보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막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막 최근에 급등하고 날아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뭐 그 뒤에 적어놨던 조림 사업이라든지, 그죠? 최근에 각 지자체에서 이 숲을 꾸리게 되면서 우리 미세먼지 한번 막아보자. 이런 것들 내용 나오고 있죠. 근데 실제 주가는 잘 가다가 좀 꺾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좀 전도 유망하다고 보고 있고, 지금처럼 뭐 수소차처럼 막 저 위에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고작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갔다가 요만큼 조정받은 구간, 이만큼 갈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좀 계속 쏟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거기다가 산림 조림 쪽은 남북 경협 쪽이기도 하죠. 저 부분 하나 볼 수 있었고요. 친환경차 확대는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이죠.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카 그런 부분들 계속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가 석탄 화력발전소의 감축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야기 나온 걸 확인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보셔야 될 것들은 바로 다음에 있는 문장입니다. 마지막 줄이 뭐가 적혀 있죠? 노후 건설기계를 고도화하고 또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노후 건설기계들에서 나오는 그런 뭐 오염물질이나 그런 것들도 좀 최소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 아, 그렇다면은 건설 장비 기계 혹은 건설업종 이쪽도 정부의 SOC 사업에 엮여가지고 한번 대규모 교체 사업이나 이런 것들 수요가 좀 있겠구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 부분들을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언급드렸었던 이제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오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 한중 관계라는 게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서 날라온다라는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증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경로 루트를 보면은 중국 북부 쪽에서 날라와서 서해안을 건너서 우리나라를 넘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죠. 그러다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미세먼지의 뭐 절반 이상의 원인은 중국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 뭐 또 다른 정부 부처의 또 말을 빌어보자면은 이건 상식 아니냐 그런 상황인데, 외교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한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못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세먼지 논의가 오늘 있었다고 하고요. 과거에는 정부에서 중국이 원인 아니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아니다. 니네 먼지인데 니네가 해결해야지. 우리 거 아니야라고 계속 이렇게 발뺌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진전이 있을지 저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봄부터 미세먼지가 또 강하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미세먼지 뉴스를 자주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미세먼지 좀 거쳤더라고요. 아까 바람도 불고 날씨가 차가워져서 좀 농도가 낮아졌지만 이렇게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을 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올 거라고 해요. 그래서 내일 뉴스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좀 봐야겠지만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께 이제 종목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라는 게 이게 뭐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사실들, 뭐 마스크나 공기청정기 쪽에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쪽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뭐 위닉스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갔죠.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단 14일 날에 그 첫 비상 저감 조치가 있었던 이후에 갑자기 판매량이 급증을 했고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가전제품 중에서 공기청정기가 구매 리스트 거의 1등으로 됐을 정도로 최근에 많이들 구입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거의 없는 사람이 없어요. 크던 작던 간에. 없는 사람이 없고, 저 역시도 목 기관지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저도 방마다 하나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기청정기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가지고 현재 지금 전체 가전 시장을 봤을 때 단일 가전 제품으로 봤을 때 현재 최대 시장이라고 해요. 공기청정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규모를 보니까 2016년도 그때도 미세먼지는 있었는데 2016년도의 판매량 규모가 연간 100만 대 수준이었었는데 올해 2019년도 예상 판매량을 보니까 3배가 늘었어요. 4년 만에.
3배가 늘어서 지금 약 300만 대 정도 규모를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가 예전에 황사 이런 거 있었을 때도 황사 있다고 집에 공기청정기까지 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마스크 썼지. 그죠? 그냥 잘 씻고 삼겹살 먹으면 되겠지. 그랬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뭐 삼성, LG, 뭐 위닉스, 위니아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기청정기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또 한국에서 또 열풍 한번 불면은 또 대박 치니까. 그래서 올해는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의 상승은 오히려 전초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아시겠지만 음봉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삼아 볼 만하고요. 또 정부에서 이번에 좀 과감한 좀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뉴스인데요. 정부에서 25일 날이죠.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서해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이용해서 이 비를 유도하는 거의 현대판 기후제죠. 현대판 기후제라고 할 수 있는 인공 강우 실험을 한다고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염화칼슘이냐 이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들이 그 소재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구름 쪽에 가가지고 쏟아 부어서 이제 구름에 이제 비를 쏟을 수 있게 자극을 시켜가지고 이제 비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 관련주들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갔다가 뭐 태경 뭐뭐뭐 이런 종목들 상한가 갔다가 막 하락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1차적인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 추격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이 관련주들이 앞으로 계속 주목을 받을 거예요. 이번에 1차 파동이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했었어요. 다만 성과가 시도했던 거에 비해서 약 한 뭐 40몇 번을 시도했었는데 10몇 번밖에 비가 안 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 수치가 많지 않아서 그냥 흐지부지 됐을 뿐 관련된 시도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실제 동남아나 저 중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좀 자주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뭐 사실관계가 확인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의 인공강우 실험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심해졌다라고 또 그런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자연의 그런 것들을 거스르는 시도라도 할지라도 정부에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련주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테마로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당장 내일 모레 올라갈 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보면은 마스크 살 돈은 좀 나오지 않을까, 혹은 좀 더 잘 나아가면은 공기청정기 살 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저평가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박스쿨을 통해서 남들보다 먼저 잡아드리는 거 아실 거예요. 수소경제 관련주 지금 사면 늦는다 말씀드렸죠. 남북경협주 지금 사면 늦죠. 대선 후보 관련주 지금 사면 늦죠. 저는 이미 11월 달, 12월 달에 다 정리해드린 테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 종목들도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은 단기 장기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정부의 정책 수혜주이면서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저평가주를 오늘 공개 방송에서 한 종목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수소차, 남북경협, 대선주 나는 피곤하다. 너무 힘들어요.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공개 방송에서 드리는 이 종목들, 사회적인 문제이죠. 이 종목들로 바닥에서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과 전략들 여러분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미세먼지 정책 수혜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04님의 문자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매수가 2150원, 비중 10%, 최저가 이탈해서 손절하려고 합니다. 진단 좀 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지금 손실폭도 크고 계속 이 종목은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일단 저가를 이탈했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번 보고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이 사실 이번에 하락장이 있었을 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 때 좀 되게 좋았던 종목이에요. 오히려 작년에는 뭐 바이오주 하락하고 IT주 하락하고 뭐 웬만한 종목들 지금 다 하락하는 가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분위기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차트 한번 좀 띄워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 하락장에서 강한 종목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을 때 편입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 종목 뭐죠? 전기차, 뭐 2차 전지, 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죠.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지금 시장의 그 어떤 종목이나 테마에 따른 그런 인지도, 사람들이 어느 쪽에 더 열광하느냐,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라는 그런 인기도의 싸움으로 보면은 2차 전지나 전기차는 나중에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친환경 자동차, 나중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당장에는 수소차, 수소경제, 남북경협, 대선, 뭐 핑크퐁, 뭐 진짜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사람들의 눈이 시선이 가지 않는 쪽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전기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사 모아가면 좋습니다라는 말씀 드렸을 정도로 지금이 굉장히 소외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드리면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짜 다행인 거는 뭐냐면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지금 빠져서 속상하시겠지만 이거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중이 10%라는 거는 이거는 천만다행이시고요.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가가 한 12,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3,000원의 주가를, 그러니까 13,000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14,000원을 깨고 13,000원까지 내려온다. 12,0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현금 여력이 좀 있어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다면 12,000원, 13,000원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한 10% 정도 혹은 부담스럽다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를 뚝 떨궜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0% 들어간다고 하면은 13,000원 기준으로 2만 원 합하면은 대충 뭐 평균 단가가 15,000원 살짝 위쪽으로 잡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데는 충분히 문제는 없어요. 그럼 제가 목표가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지금 17,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17,000원 지난 고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올 수 있겠다. 하지만 그 위를 넘어서 2만 원까지 가는 거는 그때 물리신 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매물대라고 하죠. 우리가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라서 거기는 보기 좀 어렵고 추가 매수해서 17,000원에 나온 전략이 지금은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년까지 장기 투자라 생각하실 게 아니라면은 제가 드린 대로 대응하셔서 꼭 안전한 구간에서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는 저평가 업종들 이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코스모 신소재는 12,000원, 3,000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5에서 한 10% 정도 하신 후에 17,000원대에서 정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수고님 반갑습니다.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는 네.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 매수가와 삼성전-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97,200원이요. 네. 삼성전기 97,200원의 비중은 어느 정도실까요? 100%입니다. 100%. 이 종목만 7천조 들어가 있어요. 그러세요? 어떤 이유로 이 종목만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나쁜 종목이 아닌데 네.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온 걸 자꾸 밑에 끊고 해보니까 저기가 평균단가 97,200원 나오더라고요. 좀 저가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를 네. 하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이 잘 매수를 하셨을지 바로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삼성전기 97,200원에 100%이 종목 저가에 잘 들어갔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삼성전기라는 종목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꼭 상담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도 11만 원대 진짜 드렸었고. 근데 그 중에서 네. 오늘 전화 주신 시청자님께서 제일 싸게 사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요? 대부분이 막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여기서 보유하시다가 많이 빠져가지고 아유 어떡하나 이러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회사는 되게 좋아요. 그죠? 네. 문제될 것도 없고 상폐될 예. 위험도 없고 굉장히 성장하는 회사고 실적도 늘어가고 있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계속 사게 되고 외국인 기관들의 그 매매하는 패턴상 개인들이 또 너무 많이 사면 안 따라 붙거든요. 오히려 개인들이 막 손절하고 팔고 막 공포스러워할 때 바닥에서 적극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가 당장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장기 투자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만 원 아래에 있는 가격은 진짜 좋은 가격입니다. 일단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자, 이 종목의 이 상승 파동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상승 파동이라서 재작년이죠. 2017년도 막 4만 원대 있던 주식이 16만 원까지 거의 4배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다가 사실 하락다운 하락이 나온 게 작년 하반기가 처음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던 적이 없었어요. 조정 받아봤자 요 정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투자자들이 이제 거의 이제 패닉 상태가 된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부담스러운 게 아까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은 신용으로 물량을 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종목의 신용 잔고가 물론 원래 이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과거 수치에 대비해서 거의 뭐 최근에 한 2, 3년간 분석해봤을 때 거의 최고치 정도가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신용 물량이 좀 상당히 소진이 돼야지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상황은 두 가지예요. 주가가 만약에 급락을 해가지고 신용 투자한 사람이 로스컷이죠. 손실이 발생해서 이탈하는 경우, 거의 강제적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두 번째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너무 길게 움직이지 않아서 횡보나 장기 하락을 보여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그때부터 새로운 매수세,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더 하락하지 못하고 밀린다고 하면은 저는 어디까지 보고 있냐면 한 8만 원 중반선까지는 보고 있어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비중이 100%가 아니라 뭐 한 50%다, 60%다 그러면은 그쯤에서 좀 더 사면 좋겠죠. 근데 일단은 100% 그냥 거의 남자답게 그냥 올인을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 그런 전략들 하기는 좀 힘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상태로 그냥 쭉 보유하셔서 장기 투자하는 전략밖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드리면은 어차피 이거 단기로 매도하실 종목은 아니시죠? 예. 그죠? 예, 갖고 있으려고 그래요. 한번. 그죠? 오랫동안 하시려고 한다면은 저는 1차 목표가를 좀 길게 잡아서 12만 원 정도를 저는 드리고 싶어요. 1차 목표가. 그 정도쯤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물린 가격이 12만 원대 전후에 많이 물려 계세요. 그래서 그쯤 되면은 거기서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미 손실이 한 30%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매수보다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클 겁니다. 여기서 위로 가거나 내려가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철렁해가지고 파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이 기회이고요. 1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12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비중을 거기서 많이 좀 줄여주세요.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더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14만 원 정도로 한번 저는 좀 더 높여서 보시면 좋겠고 너무 오래 걸려서 힘들었다 싶으시면은 12만 원 구간에서 다 정리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 12만 있어요. 원요? 네, 그래서 그것만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요. 저는 이 네.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삼성전기를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들어가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량주이기도 하고 참고로 네. 이번에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전망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장기 투자는 걱정할 필요 없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로만 해결되면 되는 거니까 좀 길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요약 좀 드리겠고요. 이제 보유하시다가 네.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뭐 공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점 있으시면은 다시 한번 예. 전화 문자 공개 방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예. 제가 또 후속 전략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는 답변 드리겠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삼성전기 좋은 수익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4440님의 문자입니다. 늦은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노 와이어리스 26,400원에 20%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노 와이어리스 하면은 또 통신 장비주 그리고 5G 관련주죠. 제가 얼마 전에 또 일정 관련해서 일정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주가가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 와이어 요거 한번 전략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매수 가격이 26,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자,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들은 내가 매수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했느냐. 그거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차트에서 제가 선 그리는 걸 지난번 설명드렸었죠. 도대체 내가 어디서 매수했는지 상황을 알려면은 차트를 길게 놓고 고점과 저점에다가 선을 한 번씩 그려 놓으시면 돼요. 그거는 최근의 저점과 최근의 고점을 이 선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선 하나, 27,000원대 선 하나, 그리고 여기 15,000원대 선 하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가격 26,400원대 선을 그리게 되면은 요쯤이에요. 그러면은 딱 보셨을 때 느낌이 아이고 이거는 엄청나게 고평가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구나. 그렇게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장기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할 케이스보다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저런 자리에서 편입을 하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가시면 안 됩니다. 손실이 났을 때 어디까지 내려올지 가늠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는 한 22,000원 선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중간에 물론 반등이 나오면 너무 좋겠죠. 근데 흐름이 지금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셨을 때는 손실이 조금 발생했을 때 빨리 이거를 자를 수 있어야 또 다른 종목 공략하고 복구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목금 이틀 남았는데 이틀 안에 주가가 25,0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반등 여부를 또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후속 전략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매수 비중이 5%가 된다, 뭐 10%가 된다 그러면은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추가 매수해서 나올 수 있겠지만 20% 들고 있는 사람이 추가 매수해서 효과를 보시려면 적어도 처음에 샀던 만큼 사야 이게 효과가 있는데 그럼 이 종목만 내 계좌에 40%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냐? 아쉽지만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종목 아니에요. 실적만 보시더라도 적자 회사예요. 적자 회사. 만년 적자 회사입니다. 올해 잘하면 흑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장기 투자나 투자 비중을 늘릴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을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가가 25,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손절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이번 주 금요일까지 25,000원 올라가지 못한다면 22,0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상담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밤늦게.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사조산업이고요. 네,
68,000원에 50%입니다. 네, 사조 산업 68,000원에 50%. 또 비중을 많이 들어가셔서 더 고민되실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자꾸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됐어요. 아, 더 매수하셔가지고 비중이 늘어난 거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짜 주실지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사조 산업 68,000원에 50%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유, 그래도 잘 견디셨네요. 그래도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우, 네. 완전 잠도 못 자고 진짜 완전 불면증이 와서 진짜 미치겠어요, 요즘. 그래도 작년에 이거 4만 원까지 갔었었는데 예. 오늘 많이 올라왔네 그래도 그죠? 예, 저는 요 그래도- 며칠 새 많이 올라왔는데, 예. 이거 이쯤에서 손절하고 나와야 되나, 그거 걱정돼서 지금 잠을 못 근데 자겠어요. 아깝지 않나요 지금 팔기? 좀 아까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너무 혼나갖고요. 4만 원대까지 네. 내려가갖고. 일단 제가 전략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네, 네. 여기서 끝날 종목은 아닙니다. 이건 더 아, 예, 가져가 예. 보셔도 되는 구간들이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거의 네. 이번 달 들어가지고 하락했던 날이 3일밖에 안 되고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이 네. 무지 좋은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올라가는 이 힘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매수하는 것과 아는 사람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네. 케이스가 있는데요. 최근에 뭐 대선주나 뭐 남북 경협주, 수소경제 이런 거는 거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네. 막 그냥 막 사는 거고 지금 사조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가 않죠. 아는 네. 사람들만 사는 거 이렇게 아유 좋은 회사야 이거 한번 사보자 이렇게 굉장히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전자의 경우는 굉장히 폭등이 나왔다가 폭락이 나오는 반면에 후자 지금처럼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또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일단 사조산업 잘 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네. 이제 실적이 곧 나올 거예요. 실적이 네. 곧 나올 텐데 이번에 예상 실적을 보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이 회사는 아, 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매년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시장에서 움직이는 뭐 테마주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요. 매수하신 가격인 68,000원까지는 어떻게든 한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힘드시다라고 하면은 예. 65,000원쯤에서 손절. 65,000원까지 갔을 65,000원. 때 정리. 사인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진짜 네. 장기적으로 뭐 내년 이맘때까지 가져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저 68,000원 보셔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지금도 지금 2년 넘었어요. 그죠. 근데 그 네. 기다림의 어떤 결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가 좀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예. 일단 저는 65,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좀 더 보신다면은 뭐 좀 더 써서 한 7만 원 이 정도까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이제 시간 문제라고 아. 저는 보여지네요. 예, 시간이 그래서- 많이 걸리나요? 그쵸.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아, 예. 예, 그래서 예. 더 사지는 예. 마시고요. 있는 것만 잘 네. 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서 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네,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사조 산업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54님의 문자입니다. 방탄소년단 키스트 3,500원에 90%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관련주 중에서 또 제일 유명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정말 이 종목은 비중도 많으신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방탄소년단에 투자하신 분들 혹시 앨범을 사셨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음원은 좀 다운 받으셨는지. 요즘에 우리 실제 우리 팬들이 응원하는 방법들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팬을 인증하기 위해서 막 앨범을 여러 개 산다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들인데, 하여튼 키스트도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관련 재료를 보고 샀었다면 일정은 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키스트가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컴백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앨범에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4월 달이에요. 지금 몇 월이죠? 1월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떤 큰 일정이 있기 전에 선반영이 돼가지고 쭉쭉쭉쭉 가는 이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일정을 앞두고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이에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재료는 4월 달에 있고 지금은 1월 달이고 그러면은 1, 2, 3월 중에 급락하면은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뭐 아시다시피 브랜드 파워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좀 조용한 시기죠. 왜냐면 비수기 아니라 활동하지 않는 쉬는 기간이잖아요. 휴식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백 뭐 티저가 나오고 또 다음 앨범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하면은
아마 그때쯤 다시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같이 올라갔던 방탄소년단 종목 중에 뭐 GMP나 포티스나 이런 종목들 많이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주가가 우리 매수하신 분이 사신 가격 3,500원이라는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거기가 제 차트로 봤을 때는 매물대가 쌓여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여기 파란색 화살표로 이렇게 있는 구간들이 다 매물대예요. 이거를 돌파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이제 벽이 생겨버리는 구간이 이제 여기 3,500원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단기 목표가는 3,000원, 장기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라고 이렇게 전략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비중이 만약에 90%가 아니었으면은 바닥에서 더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해피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3,500원이라는 매물벽은 뭐 상한가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올라올 때도 보시면은 상한가 막 근처 막 해서 20, 30%짜리로 올라왔던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그 앨범 출시 이전에 컴백 이전에 2, 3월 달에 얼마나 주가를 이렇게 지겹게 횡보를 시킬지 아니면 밑으로 빼버릴지 그 부분에 있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중이 크면은 견디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마 지금 90% 담고 나서 매일매일 이거 보시느라고 밤잠을 못 이루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중이 10%만 들고 있는 사람이면은 까짓 거 뭐 많이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데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어차피 제가 보니까 뭐 하루 이틀 안에 올라갈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 이제 관련 재료가 나올 수 있는 한 3월달, 2월달 후반 그쯤에 되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저는 단계적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기대치 자체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엔터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대치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또 훌쩍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2018년도 연간 실적 그리고 2019년도 1분기 실적까지 보시고 나면은 주가는 이제 그런 악재를 털고 올라와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매수가인 3,500원을 목표가로 삼으시고요. 저는 이거 이상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500원, 2차 목표가는 4,000원까지 보시고 그 구간에서 잘 분할 매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들 대부분 이제 맞춰봤습니다. 좀 좋았던 것도 있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도 있었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드리는 부분들을 보시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간 것들은 철저하게 단타로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작하지 않은 것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어제 중국 소비, 그 전에 IT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도 남들이 잡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재료가 끝나고 다음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정말 먼 미래에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지금은 좀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지금은 바닥에서 편안하게 담아 놓으시고 이번에 설 명절 이후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세팅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기간은 이번 주까지가 저는 최고의 기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포트에 집어넣고 어떤 종목들을 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디테일하게 제가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언급드렸었던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분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 이 종목으로 우리 공기청정기 한번 사보자.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11시 반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미세먼지 관련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대박스쿨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